커넥팅 로드는 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데 중요합니다. 피스톤이 방향을 바꿀 때 과도한 관성력을 추가하지 않고도 하중을 처리하기 위해 강도와 가벼움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 방사형 엔진에서 볼 수 있는 마스터 및 아티큘레이트 로드 어셈블리는 각 행이 하나의 실린더, 피스톤에 연결된 마스터 로드로 구성됩니다. 행 내의 다른 피스톤은 마스터 로드에 아티큘레이트 로드를 통해 연결됩니다. 아티큘레이트 로드는 주로 I 또는 H 모양으로 된 철강 합금으로 단조되어 있으며 버시 브러쉬가 달린 너클핀과 피스톤 핀 베어링이 있습니다. 너클핀은 아티큘레이트 로드를 마스터 로드의 큰 끝 주변의 플랜지를 통해 연결합니다. 피스톤 핀 베어링인 평범한 베어링이 마스터 로드의 피스톤 끝에 위치하여 피스톤 핀을 보유합니다. 스플릿 스플라인 또는 스플릿 클램프 크랭크샤프트가 있는 엔진에서는 한 조각의 마스터 로드가 사용됩니다. 너클핀의 중심은 진동 피하는 대신에 원래의 원형이 아닌 타원형 경로를 따릅니다. 이 차이는 밸브 및 점화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너클핀 구멍을 오프셋하거나 실린더 수와 일치하는 브레이커 캠 로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엔진 작동 중에 피스톤 위치의 불규칙성을 상쇄시키며 엔진 점화 및 전기 시스템에서 더 자세히 논의됩니다. 윤활을 위한 오일 통로가 담긴 너클핀은 고정 또는 완전 회전형으로 마스터 및 아티큘레이트 로드 플랜지에서의 회전을 허용하거나 제한합니다. 잠금 플레이트는 측면 이동을 방지합니다. 평범한 유형의 커넥팅 로드는 인라인 및 배향형 엔진에서 일반적입니다. 크랭크핀 끝에 캡과 이중 베어링을 사용하며 해당 실린더와 상대적인 위치에 맞추어 적절하게 장착되고 균형을 맞추어 사이클 위해 사용됩니다. V형 엔진에서 흔한 포크 앤 블레이드 로드 어셈블리는 크랭크핀 끝에 포크 모양의 가지 사이에 블레이드 로드를 수용하고 크랭크샤프트 끝에는 하나의 이중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피스톤은 순환 엔진 내에서 강철 실린더 내에서 움직이는 원통형 부품입니다. 이들은 연소 실내에서 움직이는 벽으로 작용하여 하강하는 동안 연료 공기 혼합물을 끌어들이고 상승하는 동안 압축하여 점화를 유발합니다. 이 압축은 점화를 유발하며 확장되는 가스가 피스톤을 통해 크랭크샤프트로 힘을 전달하여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피스톤 구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항공기 엔진 피스톤은 알루미늄 합금 단조체로 가공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스톤 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진 오일에 대한 열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냉각 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스톤은 트렁크 또는 슬리퍼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리퍼 피스톤은 충분한 강도와 내마 모성이 부족하여 고성능의 현대 엔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피스톤 헤드는 평평한 모양, 오목한 모양 또는 볼록한 모양일 수 있으며 때로는 밸브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로 파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엔진에서는 피스톤 핀의 수직인 더 큰 지름을 갖는 캠 그라인드 피스톤이 사용됩니다. 피스톤은 일반적으로 압축 및 오일 제어링 홈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6개의 홈이 있습니다. 오일 제어링 홈에 있는 구멍은 실린더 벽에서 스크래핑된 과다 오일이 크랭크 케이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피스톤 스커터링 링은 피스톤 스커트의 기저에 과도한 오일 소비를 방지합니다. 피스톤 핀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튜브로 일반적으로 니켈 강철 합금 단조체에서 가공됩니다. 이것은 케이스 하드닝 및 그라인딩을 통해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피스톤 핀 베어링 모두에서 자유로운 회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린더 벽의 스코어링, 점점 발생하는 홈을 방지하기 위해 피스톤 핀 끝에 부드러운 알루미늄 플러그가 좋은 베어링 면을 제공합니다. 피스톤 링은 가스 압력 누출과 연소 실로의 오일 스며들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피스톤 링은 고급 주철로 제작되어 모양이 맞춰지고 분리되어 피스톤 벽에 맞춰져야 합니다. 실린더 벽에 꼭 맞게 되어 가스가 누출되지 않고 가스 밀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스톤 머리 아래에 배치된 압축 링은 엔진 작동 중에 연소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피스톤 핀 보어 아래에 있는 오일 제어링은 실린더 벽에서 오일 망막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연소실에 과다한 오일이 들어가면 탄소 축적이 발생하여 다양한 엔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린더,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의 중심인 실린더는 가스 팽창을 위한 연소실로 작용하며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수용합니다. 실린더 어셈블리를 설계할 때는 다음 4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엔진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량 금속 사용, 효과적인 열전도 특성으로 효율적인 냉각 엔진의 실린더 헤드는 일반적으로 열전 도성과 경량성을 위해 알루미늄 합금으로 선택됩니다. 이 헤드는 강도를 더하기 위해 단조되거나 다이캐스트되며 효율적인 배기가스 정화를 위해 반구 모양으로 채택됩니다. 공기냉각 엔진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버헤드 밸브 실린더가 사용됩니다.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배럴로 구성되는데 가열된 실린더 헤드는 차가운 실린더 배럴에 장착되어 가스 밀폐 조인트가 형성됩니다. 헤드에는 일반적으로 흡기 배기 밸브 포트, 점화 플러그 및 필요한 작동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캐스팅 후에 스파크 플러그 베어링, 밸브 가이드, 로커 암 베어링 및 밸브 시트를 장착합니다. 밸브 가이드와 스파크 플러그 오프닝은 내구성과 기능성을 위해 청동, 강철 또는 헬리코일 인서트와 같은 재료가 사용됩니다. 실린더 헤드는 엔진 작동 중 극도의 온도로 인해 상당한 냉각 핀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핀은 두께와 깊이가 다양하며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피스톤이 작동하는 실린더 배럴은 피스톤이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마모를 견딜 수 있는 강도 높은 재료, 종종 강철 합금으로 제작됩니다. 화학적 질환은 표면을 경화시키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크롬 도금 및 호닝과 같은 공정을 통해 실린더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서 실린더의 번호 매기기와 방향은 다릅니다. 대립 엔진의 경우 실린더는 뒤에서부터 또는 앞에서부터 번호가 매겨질 수 있으며 싱글 로우 라디얼 엔진의 경우에는 후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더블 열 엔진의 경우 홀수 번호 실린더는 일반적으로 후면 열에 배치되고 짝수 번호 실린더는 앞 열에 배치됩니다. 번호 매기기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엔진 매뉴얼을 참조하여 번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진의 발화 순서는 실린더 전체에 걸쳐 전력 이벤트를 특정한 순서로 나타냅니다. 방사형 엔진에서는 발화 순서가 회전 중의 크랭크 스로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열 엔진은 일반적으로 크랭크 축을 따라 균등하게 분포된 발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6기통 1열 엔진은 1호 3, 6, 2, 4의 순서로 발화합니다. 대항형 엔진에서는 발화 순서가 실린더 쌍으로 나열되는데 각 쌍은 중심주 베어링을 통해 발화합니다. 6기통 상반된 엔진은 일반적으로 1, 4, 5, 2, 3축의 순서를 따르지만 1, 4, 2, 3이나 1, 3, 2, 4와 같이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일 열 원형 엔진의 경우 홀수 번호 실린더가 연속적으로 발화한 뒤 짝수 번호 실린더가 발화합니다. 5기통 원형 엔진의 경우 순서는 1, 3, 4, 2, 4이며 7기통 원형 엔진에서는 1, 3, 9, 7, 2, 4, 6입니다. 9기통 원형 엔진의 발화 순서는 1, 3, 9, 7, 9, 4, 6, 8입니다. 이중 열 방사형 엔진에서는 서로 다른 행에 속하는 실린더 간의 파동이 번갈아 발생하여 연속으로 발화하는 실린더가 없도록 합니다. 14기통 이중행 원형 엔진의 경우 1부터 14 사이의 임의의 숫자에서 9를 더하거나 5를 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8부터 시작하여 5를 빼면 3이 되고 3에 9를 더하면 12가 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8기통 이중행 원형 엔진의 경우 발화 순서 번호는 11과 7입니다. 1부터 18까지의 임의의 숫자에서 12를 더하거나 7을 빼는 것으로 발화 순서 시퀀스를 반복적으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1에서 12를 더하면 12가 되고 12에서 7을 빼면 5가 되는 식으로 18개의 실린더에 대해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 밸브는 엔진 내의 연료 공기 혼합물과 배기가스의 유입과 배출을 조절합니다. 항공기 엔진에서는 흔히 버섯 또는 튤립 밸브로 분류되는 파펫 밸브가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밸브들은 유입 및 배출 밸브 포트를 통제하여 흐름을 관리합니다. 밸브 구성은 고온, 부식 및 응력에 노출되므로 중요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흡입 밸브는 일반적으로 크로민 니켈 강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높은 온도에 직면한 배출 밸브는 니크롬, 실크롬 또는 코발트 크롬 강 등과 같이 보다 내열성 있는 재료로 제작됩니다. 밸브 헤드의 그라운드면은 일반적으로 30도 또는 45도의 각도로 실린더 헤드의 밸브 시트에 밀착되어 닫힙니다. 스텔라이트 또는 니크롬과 같은 재료가 밸브 표면에 용접되어 내열성 부식과 밸브 작동과 관련된 마모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밸브 스템은 밸브 헤드를 안내하며 표면 경화 처리되어 마모를 저항합니다. 목 부분은 헤드와 스템을 연결하고 경화 처리된 끝 부분은 밸브 로커 암의 충격을 견디기 위한 것입니다. 스템 끝 근처에 기계 가공으로 만든 홈은 분할 링 스템 키를 보관하여 밸브 스프링 고정 워셔를 고정합니다. 특정한 유입 및 배출 밸브 스템은 일부가 금속 소듐으로 충진된 중공 구조를 가집니다. 소듐은 밸브 헤드에서 스템, 밸브 가이드 및 실린더 헤드의 냉각핀으로 열을 전달하여 밸브의 작동 온도를 크게 낮춥니다. 흡입 밸브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스템과 평평하거나 튤립 모양의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력 엔진 흡입 밸브는 일반적으로 평평한 헤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엔진은 스템이 작고 배출 밸브와 유사한 튤립 형태의 흡입 밸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밸브들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제작 재료의 차이로 인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흡입 밸브는 종종 평탄한 밀링 처리된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브 작동 메커니즘, 돌입 엔진의 올바른 작동에서 정밀한 밸브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각 밸브는 올바른 순간에 열리고 닫혀야 하며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시간과 리프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흡입 밸브는 일반적으로 피스톤이 최고 상부 중심에 도달하기 직전에 열리고 배출 밸브는 이 지점 이후로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된 오버랩은 두 밸브가 잠깐 동안 열려 있는 상태로 실린더의 부피 효율을 향상시키고 작동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밸브 타이밍을 맞추어주는 메커니즘은 밸브가 자리에서 떠오르는 시기와 그들이 얼마 동안 열려 있을지를 결정하는 밸브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캠 로브의 형태는 밸브 리프트, 밸브가 올라가는 거리와 밸브 지속 시간, 밸브가 열려 있는 시간을 모두 결정합니다. 캠 로브에는 종종 램프나 단계가 있는데 이는 밸브 팁과 로커, 암의 부드러운 접촉을 용이하게 하여 충격 부하를 줄입니다. 그림은 전형적인 캠 로브를 보여줍니다. 밸브 작동 메커니즘에는 캠링 또는 캠 샤프트와 캠 롤러 또는 팔로워가 상호작용하는데 캠 팔로워는 종종 푸시 로드와 볼 소켓을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로커, 암을 구동하여 결국 밸브를 엽니다. 밸브 스템 위에 위치한 스프링은 각 밸브를 닫고 밸브 메커니즘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정된 시스템은 엔진의 밸브의 정확한 타이밍과 움직임을 보장하여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작동에 기여합니다. 캠링, 원형 엔진의 밸브 메커니즘은 실린더 행수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캠링을 통해 작동합니다. 단일 열 원형 엔진에서는 더블 캠 트랙을 가진 단일링이 밸브 작동을 관리하며 하나는 흡입 밸브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 밸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캠링은 일반적으로 원형의 강철 조각으로 외부 표면에 있는 로브로 이루어진 캠 트랙을 형성합니다. 캠링이 회전함에 따라 이러한 로브들은 캠 롤러들을 작동하여 푸시 로드 및 로커, 암을 통해 밸브를 열도록 하게 됩니다. 이중 열 원형 엔진에서는 추가적인 캠이 후방 열의 밸브를 제어합니다. 크랭크 축과 동심원으로 설치된 캠링은 캠 중간 구동 기어 조립을 통해 크랭크 축에 의해 감속된 속도로 회전합니다. 외부 주변에 두 세트의 로브가 있으며 하나는 흡입 밸브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 밸브를 위한 것입니다. 각 트랙에는 보통 4개 또는 5개의 로브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브들의 간격과 구성은 캠링의 회전 방향 및 속도, 크랭크 축과의 상대적인 회전 방향에 따라 밸브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캠의 구동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디자인은 캠링의 내부 또는 외부 주변에 치아가 있어 크랭크 축과의 회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사로그 캠은 7기통 또는 9기통 엔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기통 엔진에서는 캠이 크랭크 축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며
구기통 엔진에서는 크랭크 축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구기통 엔진의 발화 순서는 40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발화 충격 사이에 80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로브 캠의 로브 사이의 간격은 90도이므로 발화 간격보다 큰 간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밸브 작동을 발화 순서와 동기화하기 위해 구기통 엔진에서 캠은 크랭크 축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반면에 발화 간격이 캠 로브의 간격을 초과하는 7기통 엔진에서는 캠이 크랭크 축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캠샤프트, 도립 엔진에서 밸브 메커니즘은 크랭크 축과 연결된 다른 기어와 맞물려 회전하는 캠샤프트를 통해 작동합니다. 이 관계는 그림에 설명되어 있으며 캠샤프트가 항상 크랭크 축 속도의 절반으로 회전하도록 보장합니다. 캠샤프트가 회전할 때 그의 로브들은 푸시로드 안에 있는 태핏 어셈블리를 촉진시켜 푸시로드와 로커, 암을 통해 밸브를 엽니다. 태핏 어셈블리에는 여러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링에 설치된 태핏 가이드 안에서 이동하는 원통형 태핏, 캠링과 그의 로브 윤곽을 따르는 태핏 롤러, 태핏 볼 소켓 또는 푸시 로드 소켓. 어셈블리의 목적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고 이 운동을 순차적으로 푸시 로드, 로커 암 및 결국 밸브 팁에 전달하여 필요한 정확한 시간에 밸브가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핏 스프링은 밸브가 활성화될 때 로커 암과 밸브 팁 간의 여유 공간을 최소화하여 밸브가 작동될 때 충격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태핏을 통해 엔진 오일이 흐르도록 구멍이 뚫린 통로가 있어 로커, 어셈블리의 윤활을 보장합니다. 고정 태핏 또는 캠 팔로워는 일반적으로 나사를 조정하고 잠금 너트로 고정하여 밸브 클리어런스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클리어런스는 밸브가 밸브 트레인에서 완전히 닫히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압식 태핏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조정 또는 검사가 지속적인 정비 수리 작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압 밸브 태핏 리프터, 특정 항공기 엔진에는 자동으로 밸브 클리어런스를 제로로 유지하는 유압식 태핏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전형적인 유압 태핏, 제로렛이 밸브 리프터를 보여줍니다. 엔진 밸브가 닫힐 때 태핏 바디, 캠 팔로워는 캠의 베이스 서클 또는 뒷부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림에서 설명된 것처럼 가벼운 플런저 스프링은 유압 플런저를 들어올리며 그 바깥쪽 끝이 푸시 로드 소켓에 접촉하여 밸브 연결 부분의 여유 공간을 제거하는 약한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플런저가 바깥쪽으로 늘어나면 볼 체크 밸브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엔진 윤활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공급 챔버에서 오일이 흐르고 압력 챔버를 채웁니다. 캠샤프트가 회전할 때 캠은 태핏 바디와 유압 리프터 실린더를 바깥쪽으로 밀어 밸브 체크 밸브를 닫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력 챔버 안에 가둔 오일은 쿠션 역할을 합니다. 엔진 밸브가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플런저와 실린더 보어 사이에 미리 정해진 누출이 발생하여 밸브 트레인에서의 팽창 또는 수축을 보상합니다. 밸브가 닫힌 직후에는 압력 챔버를 보충하기 위한 필요한 양의 오일이 공급 챔버에서 유입되어 다음 작동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유압 밸브 리프터는 일반적으로 오버홀 중에 조정을 거칩니다. 그들은 윤활 없이 건조한 상태로 조립되며 여러 길이의 푸시로드를 사용하여 클리어런스를 확인하고 종종 조정합니다. 최소 및 최대 밸브 클리어런스에 대한 범위 설정이 표준입니다. 이 한계 내의 모든 측정값은 허용되지만 두 극단 사이의 중간값 정도가 선호됩니다. 나사 조절형 타입과 비교할 때 유압 밸브 리프터는 더 적은 정비 수리가 필요하며 개선된 윤활을 자랑하며 더 조용하게 작동합니다. 푸시로드, 튜브 형태의 푸시로드는 밸브 태핏에서 로커, 암으로 들어올리는 힘을 전달합니다. 튜브의 각 끝에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강철공이 눌러지거나 밀려 넣어집니다. 하나의 공 끝은 로커, 암의 소켓에 맞습니다. 때로는 공이 태핏과 로커 암에 있고 소켓이 푸시로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튜브 형태는 가벼운 특성과 강도 때문에 선택됩니다. 압력이 가해진 엔진 윤활 오일이 중공 로드와 드릴링된 볼 엔드를 통해 흐르고 볼 엔드, 로커 암 베어링 및 밸브 스템 가이드를 윤활합니다. 크랭크 케이스에서 실린더 헤드까지 이어지는 튜브형 하우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푸시로드는 푸시로드 튜브에 보관됩니다.